운명이란 때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한 장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도 그랬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작은 마을, 비가 그친 뒤 무지개가 떠오르던 그날 오후의 일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버려진 낡은 노트.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를 청소하던 중 발견한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낯선 문자를 처음 봤을 때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을 찾은 듯한 묘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게 뭐지? 손끝으로 천천히 그 글자들을 따라 그려보았어요. 동그란 원과 직선이 어우러진 형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동료 교사들에게 노트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하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자원봉사 교사가 온대. 혹시 한국 글자 아닐까? 그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그렇게 멀리서 온 글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 학교, 운동장에 노트에 적혀 있을까?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세계 문자에 관한 책을 펼쳐보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한국어 섹션에서 드디어 비슷한 모양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글이라 불리는 그 문자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한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왜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저를 이토록 사로잡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세 글자는 무슨 의미였을까? 이 의문들을 안고 저는 한국에서 오는 자원봉사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수미입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수미 선생님은 생각보다 훨씬 젊었어요. 25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노트를 들고 다녔죠. 그리고 그 노트에는 저희가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노트를 발견한 그날 이후로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저는 그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이게 뭐라고 쓰여 있나요? 수미 선생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이걸 찾으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요. 버려진 노트였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수미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 love죠. 사랑. 그 단어를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제가 발견한 글자가 사랑이라니 얼마나 운명 같은 일인가요? 수미 선생님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소리 기반 교육법이라는 실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가 특히 쉽다고 했죠. 내일 제 수업을 보러 오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수미 선생님의 교실 앞에 섰을 때 들려온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에는 산만하던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죠. 색색의 카드와 그림이 교실 벽에 가득했고 아이들은 즐겁게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소리를 내보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미 선생님은 저를 발견하고 손짓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마리아 선생님이에요.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마리아 선생님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냥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미 선생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카드로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조합해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순간은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페드로, 이게 너의 이름이야. 페드로. 수미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로 적어주자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와, 정말 제 이름이에요? 페드로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첫 단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식이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글자로 표현될 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도 말이죠. 그날 저녁 수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교육법에 대해 왜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요. 수미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 이건 비밀 수업이에요. 정식 교육 과정에는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문자로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말이 저희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떠날 때였어요. 구석에 혼자 남은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천천히 다가가 보니 그녀의 손에는 수미 선생님이 나눠준 한글 연습장이 들려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루시아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심장을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제 이름을 못 써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루시아의 연습장을 봤을 때 그곳엔 서툰 선 몇 개만 그어져 있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괜찮아, 루시아. 천천히 배우면 돼. 제가 위로하려 했지만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도 못 써요. 스페인어로도 제 이름을 아무 글자로도 못 써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루시아의 말은 제 과거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제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었으니까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는 10살이 될 때까지 제 이름을 쓰는 법을 몰랐어요. 루시아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제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써줄게. 그리고 함께 연습하자. 종이에 루시아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수미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한글로도 루시아라고 적었어요. 보렴, 이게 너의 이름이야. 아름답지? 루시아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같았어요. 정말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쓸 수 있게 도와줄게. 루시아의 손을 잡고 함께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루시아는 자신의 이름 첫 글자 L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해냈어요. 루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모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교실을 나서면서 루시아의 모습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몇 명이나 더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립하는 일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미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준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연습했어요. 그리고 큰 종이에 마리아라고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제 존재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쾅! 교장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 회의에서 시작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교장 신부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엄격해 보였습니다. 수미 Tudo 선생님, julgado por uma 몇몇 comissão formada. 학부모들로부터 Tudo julgado por uma 불만이 comissão formada. 접수되었습니다. 교장 신부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 있나요? 수미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신부님,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의 일환이었어요.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참 교사 안토니오가 끼어들었죠. 그의 얼굴에는 비꼬는 듯한 미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영어와 필리핀어를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어까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수미 선생님의 수업을 지지하는 교사들과 반대하는 교사들로요. 논쟁이 격해질수록 수미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성격인데 말이죠. 하지만 루시아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교장 신부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마리아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미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한 결과 아이들은 오히려 더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자신의 이름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선생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게 교육인가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다 좋은 교육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루시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언어로도요. 하지만 수미 선생님의 수업 덕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장 신부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죠. 필리핀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당분간 이 수업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미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수업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수미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수미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가치 있었는데 괜찮아요. 마리아 선생님. 수미 선생님이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어요.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그날 오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 중 하나를 하고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루시아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신부님,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미 선생님이 떠난다면 제가 그 수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장 신부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루시아 같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신부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과 후에만,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가르친다면 허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석양이 물든 교실에서 수미 선생님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도 한글을 배워보세요. 그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새로운 문자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학창시절 언어 과목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선생님들의 실망스러운 표정, 친구들의 놀림,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떠올랐죠. 모든 사람은 배울 수 있어요. 수미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마리아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미 선생님의 확신에 찬 눈빛이 저를 움직였어요. 마치 그녀가 제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함께 침대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을 쥐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첫 글자를 쓰려고 하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이 삐뚤어지고 동그라미는 타원형이 되곤 했죠. 이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루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썼을 때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기쁨과 자부심이요. 그래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도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으로 보일 때쯤 드디어 제 이름의 첫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무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을 결합해 마라는 글자를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리와 아를 쓰면서 한글로 된 제 이름 마리아를 완성했죠. 종이 위에 쓰인 그 5 글자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의 또 다른 표현이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제 이름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썼습니다. 각 글자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손목이 아파오긴 했지만 그 통증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성장통 같은 거였죠. 다음 날 학교에서 수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아이처럼 설렜어요. 수미 선생님, 제가 뭘 해냈는지 보세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글로 쓴 마리아가 있었죠. 수미 선생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리아 선생님, 이게 정말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밤새 연습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수미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글자를 배워볼까요? 짧은 문장도 쓸 수 있게요. 그렇게 매일 밤 저는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했어요. 수미 선생님은 제게 짧은 문장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완성한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느낀 성취감은 정말 컸습니다. 마치 저 자신을 새롭게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남아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더 의미 있게
변해갔습니다. 루시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이 빛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미 선생님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어요. 마리아 선생님, 다음 수업은 직접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제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선생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미 선생님의 믿음에 찬 눈빛이 저를 다시 한번 움직였죠. 아이들에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 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다음 수업 날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렀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의 기대에 찬 반짝이는 눈동자들을 마주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글을 가르쳐 볼게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미 선생님은 교실 뒤에서 미소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한글 수업이 시작됐어요. 칠판에 안녕하세요라고 한글로 쓰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마리아, 가르침의 즐거움을 발견한 마리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가진 힘을 깨달은 마리아였습니다. 대회를 열어요. 이름 쓰기 대회. 어느 날 아침 제가 커피를 마시며 수미 선생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였지만 말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미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태양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날, 우리는 교장 신부님께 허락을 받아 학교 강당을 빌렸습니다. 한글 이름 쓰기 대회라는 현수막을 직접 만들었고 마을 상점에서 후원받은 작은 상품들도 수미 선생님은 한국에서 특별히 보내온 색색의 한지와 붓펜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이걸로 써볼게요. 대회 소식이 퍼지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호기심에 이끌려왔습니다. 강당은 웃음소리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창의적으로 쓴 사람에게 상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색의 한지와 붓펜을 받아들었죠. 수미 선생님이 신호를 보내자 모두가 집중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작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름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글자 주변에 꽃을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글자 자체를 장식했죠.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특히 열심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쓰지 못해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게 한글로 루시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했지만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각 글자 위에 작은 별을 그렸죠. 루시아, 정말 예쁘게 썼구나. 제가 칭찬하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선생님, 이 별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저, 엄마, 아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찡해졌어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깊을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사는 수미 선생님과 제가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마을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맡았어요. 모든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정성과 창의성
그리고 글씨의 정확성까지 여러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자,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미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우 수상은 페드로입니다.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페드로는 쑥스러운 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그린 이름은 정말 놀라웠어요. 각 글자를 과일과 채소 모양으로 변형시켰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죠. 페는 망고, 드는 파인애플, 로는 코코넛처럼 보였습니다. 페드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과일 농장에서 일해요. 제 이름도 과일처럼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상상력은 항상 놀라움을 선사하죠. 시상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로사였어요. 평소에는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마리아 로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어요. 종이에는 2개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명 마리아 로사였고 다른 하나는 엘레나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니? 마리아 로사?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제 이름도 썼고요. 엄마 이름도 써드릴게요. 엄마는 글을 못 읽어요. 하지만 이건 소리로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리아 로사의 말은 한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른에게도 기회를 주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마리아 로사. 제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로사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그녀가 외쳤습니다. 마리아 로사의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느라 거의 학교에 오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가 오늘 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죠. 그는 딸에게 걸어가 그녀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꼬마야? 그가 물었어요. 제 이름이에요, 아빠. 그리고 이건 엄마 이름이고요. 한국 글자로 썼어요. 마리아 로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역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네요. 괜찮다면 이 이야기를 신문에 싣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순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고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감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의 시작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이 작은 시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빨리 오세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막 도착했을 때 수미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퍼졌어요. 어제 기자가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수미 선생님의 핸드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 로사가 아버지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이름을 한글로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순간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인데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교장 신부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마리아 선생님,
수미 선생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교장실로 들어가자 신부님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우리 학교의 한글 수업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장 신부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저 신문 기사만 실릴 줄 알았는데. 교장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교에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수미 선생님과 시작한 이 귀중한 수업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하지만 뜻밖에도 수미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부님, 좋은 소식도 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단체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요. 뭐라고요? 교장 신부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미 선생님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한국어로 된 이메일이 있었죠. 수미 선생님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세계교육연대라는 단체에서 우리 학교에 교재와 학용품을 보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교장 신부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것은 우리 학교의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 외의 외국어 교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국가 문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공문을 읽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수미 선생님은 놀라운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 후 활동으로 계속해요. 그리고 이건 언어 교육이 아니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그 순간 저는 수미 선생님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규칙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그녀의 능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어요. 한국 필리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기로 했죠. 교육청의 제안 속에서 최대한 우리의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점차 이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리아 로사의 어머니 엘레나는 딸이 가르쳐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며 저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러 오셨죠. 선생님,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엘레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5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종이에 남겼어요. 딸이 가르쳐준 대로 써봤죠. 처음으로 글자가 제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감을 찾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책과 교재가 한국에서 배송되었고 온라인으로 교사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왜 한글이어야 하는가? 우리 고유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죠. 어느 날 지역 집회에서 한 노인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외국 문화에 물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전통을 잊게 될 것이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문화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것을 잊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루시아와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쓰게 된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학교 옥상에서 수미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수미 선생님의 자원봉사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학교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요. 처음에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수미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한글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수미 선생님 없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제 한글 실력으로 충분할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수미 선생님이 없으면 저 혼자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마리아 선생님,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글자가. 수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마리아 선생님,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자신감이죠.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가능해요. 당신은 그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미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동료, 조사 이상이었습니다. 스승이자 친구였죠. 그녀가 없는 학교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 아래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모습,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심과 지원까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락 계속할게요. 수미 선생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음 날 학교 전체가 모여 수미 선생님의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쓴 작은 편지와 그림을 선생님께 선물했어요. 루시아는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했고 페드로는 가족 농장에서 딴 가장 아름다운 망고를 가져왔죠. 마리아 로사와 그녀의 어머니는 함께 한글로 쓴 감사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미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미 선생님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때로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름을 쓰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힘을 알고 있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수미 선생님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가능성이에요. 마리아 선생님, 그걸 잊지 마세요. 수미 선생님은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이끌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미 선생님이 남긴 교재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계속했어요. 한국의 교육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수미 선생님이 없어 불안했던 아이들도 점차 적응했어요. 루시아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죠. 페드로는 한글로 된 간판을 만들어 가족 농장 입구에 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우리 농장을 찾을 수 있게요 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실의 벽에 커다랗게 적었어요. 이름을 쓰는 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모토가 되었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 있게 성장했어요.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인근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이름 쓰기 교실은 지역 사회의 소중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어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때였어요. 평생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던 노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한글로 이름을 쓰며 보이는 그 감동.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가 교실을 찾아오셨어요. 80세가 넘은 분이었죠. 저도 제 이름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몰랐어요. 모두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한 글자씩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완성했을 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수미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이름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그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지닌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교사로서 찾은 제 이름의 의미니까요. 사랑과 희망을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한 이름을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사명입니다. 며칠 전 루시아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녀는 이제 인근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녀는 제게 조그만 선물을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나무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별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니까요. 루시아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완벽했어요. 저는 그 액자를 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아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름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우리 자신의 이름이요. 그래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명이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죠. 그리고 저는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당당하게 씁니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한글로도 씁니다. 마리아. 두 글자 모두 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저,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저죠. 그리고 두 이름은 함께 빛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요.